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월 24일에 있었던 강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는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긴 게 저는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팀들이죠. 수원삼성 대전한테 졌고, 그리고 수원FC가 울산한테 졌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서울한테 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겼더라면 더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비김으로써 1점이라도 챙겼다 라는 거에 저는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를 봐서도 1점 챙기기 다행이다 할 정도였어요. 자, 경기는 초반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대원의 코너킥으로 이지솔의 헤더, 기가 막혔죠. 이지솔 정말 투지 때문에 빛을 못 발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잘해주는 선수다. 진짜 이번 경기랑 저번 전북 경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지솔 선수는 앞으로 김영빈 선수가 솔직히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그죠? 우리 강원FC의 차세대 수비수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지솔 선수 자체가 캐릭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충분히 끌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강원FC의 선수들의 인기 있는 선수가 충분히 될 제목이 되고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지솔 선수는 인기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3, 4분 만에 무고사한테 한 골을 먹혀버립니다. 골 먹는 장면을 솔직히 눈앞에서 봤는데, 그때 대구전 때 세징야한테 골 먹었던 것처럼 순전 무고사 개인의 능력이었어요. 와, 이거는 무고사를 칭찬해야 돼요. 못 막은 우리도 우리긴 하지만은 그 수비수 둘 사이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슛을 쏘고 골까지 넣었다라는 거는 무고사가 왜 인천 팬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후의 경기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팀한테 4대2로 왜 이기고 왔는지를 도리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인천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인천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더라고. 우리가 비길 수 있었던 거는 말 그대로 유상훈의 선방이 가장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정한 감독도 인정을 했죠. 유상훈이 아니었으면 두세 골은 더 먹었을 것이다. 유상훈 덕분에 우리가 승점 1점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필드 플레이가, 감독도 인정하는 겁니다. 필드 플레이가 부족했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북전에 너무 잘했어요. 미들진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저희가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윤 감독도 얘기했다시피 양쪽 윙백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고 미들진에서 말 그대로 양쪽 윙백이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되고 미들진에서 탄탄하게 버텨준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었으나 양쪽이 밀려버리니까 미들진에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야. 안 그래도 전북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미들진이랑 수비진이랑 공격하다 보니까 거리가 벌어진다고. 그 틈을 전북전에서도 되게 우리가 고생을 했으나 수비진들이 미들진이 잘해가지고 버텼는데 이 갭이 많이 생기면서 양쪽 윙백들이 공격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공격수와 미들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진도 그렇고 미들진도 그렇고 공격진도 많은 움직임을 요하다 보니까 이진솔 선수 같은 경우도 이미 70분 때부터 체력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야구도 그랬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윤정환 감독이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봐요. 뭐였나? 양쪽 윙백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조율이 안 됐던 거야. 우리가 이게 압박이 안 되니까 계속 밀리고 양쪽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밀리니까 가운데는 그 수비진들이랑 거리가 있는데 계속 그걸 치고 들어오잖아. 수비진들도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와야 되고 올라갔다 계속 내려와야 되고 미들진도 공격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력은 체력대로 빼고 마무리가 안 되는 공격이 많았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윙백의 문제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윤정환 감독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체를 감행을 해요. 아시다시피 가브리엘이랑 이정엽이랑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야고랑 조현태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현태가 가운데로 내려오고 말 그대로 우리는 기존에 했던 3-4-3 시스템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수비가 계속 힘들하고 뚫리니까 수비는 보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결론은 당연히 공격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수비의 체력적을 아껴주면서 반대로 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상대편 공격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최대한 수비하다가 카운터 어택, 말 그대로 3-4-3 즉 5-2-3의 역습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체력적인 문제가 불켜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윤정환 감독의 선택에 존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 강원FC에서 무슨 전설의 선수인 것처럼 거의 안 보였던 윤일록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레고가 나오고 알리바이프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황문기가 나오고 한국영 나가면서 말 그대로 자리가 이렇게 되겠죠. 황문기 선수의 투지는 좋았다고 생각은 돼요. 다만 너무 업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무고사랑 다른 선수랑 싸움이 날 뻔한 것도 이정엽 선수가 컨트롤 시키고 했었거든요. 이게 황문기 선수가 잘하고 싶은 생각, 더 이기고 싶은 생각이 대단히 강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너무 흥분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기고 싶은 팀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험도 쌓아야 될 거고, 다행히 경험이 많았던 이정엽 선수가 앞에서 조율을 계속 해줬죠. 그리고 이정엽 선수의 역할이 앞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선수들의 자리 배치와 공격할 때는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다 앞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었어. 고참의 역할인 거야. 황문기가 업된 것도 다운시켜주고, 물론 이정엽 선수랑 개인적으로 끝나고 연락을 했다마는 이정엽 선수도 본인도 오랜만에 나와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고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잘 버티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어요.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지고 왔죠. 이로써 저희는 이제 수원FC랑 승점이 이제 4점 차까지 따라가게 되고, 수원 삼성이랑은 3점 차까지 벌리게 됐습니다. 물론 골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지고 수삼이 이긴다 그러면 바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순위는. 하지만은 심적인 걸로는 확실히 우리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얘기를 해봅시다. 좋았던 거 뭐냐면, 그전에 대구
워낙 대구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구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긴 했습니다. 악착같이 뛰었어. 그거는 내 인정해. 내 눈앞에서 봤으니까. 다만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전술적인 운점이 안 맞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율이 안 맞아서 우리가 비긴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위협이 많았고 유성원의 선방 때문에 간신히 1점을 딸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우리 선수들의 의욕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다? 전술적인 움직임을 다음 경기에 제대로 맞춰만 온다면 의욕도 있겠다. 전술만 손발에 맞겠다. 연습한 것만 제대로 어느 정도만 이루어지면 좋은 경기를 이룰 수 있겠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또 승점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긴 거 어떻게 보면 또 비겼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지면 어떡하느냐 할 수도 비기면 어떡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충분한 한 발짝은 앞서 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격려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기고 요번에 비기고 아직 지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잘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응원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중에 이상이 발생을 했었죠. 이상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경기 중에 갑자기 왼쪽 서포터즈석 기준으로 왼쪽 관중석에서 갑자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5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께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캐치를 하고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석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콜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콜리더들이 메가폰으로 사이렌을 켰어요. 하지만 심판이 좀 늦게 봤죠. 늦게 그 서포터들 막 소리쳐서 심판한테 경기 멈추라고 저기 상황 발생했다고 막 소리쳤는데 심판이 물론 경기에만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캐치를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나서 강원FC의 응급팀이 빠르게 투입이 되고 들꽃도 투입이 되고 119 팀도 투입이 되면서 다행히 상황 정리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정리하는 동안 전부 다 저기 쳐다보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심판한테 몇 번을 얘기했냐고 하면서 심판을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심판이 날 보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도 엄청 답답했던 거야. 상황은 발생했는데 심판은 경기를 일단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심판이 나한테 이러면 어떨 건데 만약에 정말 그 쓰러진 분이 잘못됐으면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경기가 주인 건 알겠지만은 좀 더 심판의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인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저번 프리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희가 강릉 시민구단 경기를 갔었을 때 저희 강원FC 유튜브를 보시는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을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고 마침 그 어르신께서도 프리뷰를 봤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90도로 인사하면서 예의를 정중하게 차렸고 그 어르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DJ 떡이당님 그리고 어서 오세요. 자, 오랜만에 나왔죠. 떡이당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엽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교체로 나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몸 푸는 상황도 찍었고요. 자, 지금 이게 저희가 강원FC 뷰잉 파티 때 우리 하진이가 당첨됐던 유인수 선수 사인 유니폼을 이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직접 입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우 선수랑 이정엽 선수랑 이렇게 또 서로 경기 중에 이야기하는 모습 관중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자,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웰링턴 선수를 경기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참, 우리 강원FC가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개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수원삼성과 강원FC와 수원FC, 이 세 팀이 말 그대로 꼴찌 결정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또 소식이 나왔죠. 어떤 소식이 나왔냐. 수원삼성의 감독 김병수 감독님이 자진 사퇴를 했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 기사만 봤었을 때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분명 김병수 감독님이 저번 경기를 지고 나서 오늘 낮인가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삭발을 감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어떤 선수도 똑같아, 맞잖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자진 사퇴 표명이 나왔다 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자진 사퇴보다는 좀 구단에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삼성이 어떻게 하느냐? 염기훈 선수를 감독 대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죠. 저는 뭐 수원삼성 팬은 아니지만은 K리그 축구 팬으로 봤을 때 좀 수원삼성 프론트에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레전드로서, 수원삼성 레전드고 최고참으로서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구단과 팬들을 위해서 그거를 잡아줬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염기훈 선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는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 되죠. 수원삼성이 좀 더 힘든 길을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팀은 다른 팀이고 우리 팀이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위험한 팀들 중에서 우리만 승점 1점을 땄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짝 일단은 다른 팀보다는 앞서 갔으니까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어차피 하위 스플릿은 분명히 가. 그러면 총 7경기가 남았잖아요. 7경기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 좋은 상황, 말도 안 되게 얘 쭉 이겨가지고 9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안 가면 정말 웰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이렉트 강등만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우리 강원FC 팬으로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죠? 이제 다음 경기가 대전입니다. 대전 쉽지 않은 상대예요. 그 다음에 광주 역시 쉽지 않은 상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우리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